안녕하십니까. 조교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국민의힘에서 김재원 최고위원과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젯밤 늦게 윤리위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리위에 결정이 나왔는데, 김재원 최고위원한테는 당원권 정지 1년이 나왔고, 태영호 최고위원에게는 3개월이 이렇게 윤리위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도 오늘은 많은 찬반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김남국의 코인 의혹이 지금 점점 더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장관의 사이다 발언이 또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참여연대가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사퇴될 1호 장관이라고 이렇게 지금 시위를 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양인데,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쉽게 참을 사람이 아니죠. 참여연대에 대해서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 잿빛 그런 중립적인 그런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한 진영에 특정 진영을 편드는 정치 집단이라면서 중립적인 것처럼 무슨 척 행동하지 말라고 아주 아프게 송곳으로 아주 꽉 찔러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자기네들은 기분 좋아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부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일종의 내부 총질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한 걸 같습니다. 이게 정말 당원과 국민의힘이 지지층이 지지하는 지지층 같으면은 크게 분노하고 반발하고 지금 나서고 있어요. 홍준표가 이 반발하고 분노하는 걸 이제 들었는지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은 쓴소리도 아니고 바른소리 한 것이다, 그렇게 들어야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별로 설득력이 없게 들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력이 없다, 그게 바른소리다, 그러니까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기 얘기는 무조건 들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가? 홍준표가, 제가 지금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래 보면은 그 사람도 무슨 병에 걸린 것 같아. 무슨 병이겠어요? 대통령병. 유승민도 그 비슷한 병 아니겠어요? 이런 질병 상태에 환자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한 말도 며칠 사이에 그만 뒤집어버리고, 홍준표는 이제 정말로 우리 정치권에서 김종인과 함께 정치권에서 문재인이 잊혀지는 게 아니고 이제 잊혀져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 쑥덕공인 여론들이 지금 많이 돌고 있어요. 여전히 이준석하고 유승민은 오늘도 여전히, 어제도 여전히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내부 총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자기는 대통령 안 해봤잖아. 안 해봤으니까 그걸 잘 짐작을 못하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겁니다. 형평성입니다. 형평성인데, 김재원과 태영호가 지금 잘했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김재원이나 태영호 같은 경우에는 말 실수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어디 사실 하나라도 틀린 게 없어. 이게 윤리위에서 꼭 꼬집고 있는 거예요. 김재원과 태영호가 한 것은 실수에 불과하다. 실수에 불과한 일인데, 이게 정말 당원권 1년 정지하고 당원권 3개월 정지, 이렇게 큰 벌로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게 형평성이에요. 이 형평성을 지금 국민의힘 그 골수 당원이라든가 일반의 시민들은, 또 정의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형평성을 봐가면서 이렇게 죄의 양형을 이렇게 정하는데, 그 양형이라든가 죄의 크기는 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뭐 일정한 무게그램이 없고 길이로 재는 센티미터가 없기 때문에 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눈대중으로 귀대중으로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된다. 죄질이 모두 다 다르고 반성하는 정도가 모두 다르고 또 처해 있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어렵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재원과 태영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윤리위 징계를 하는데, 예? 그러면은 상대당인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부터 김남국이 하고 2명, 그 다음에 송영길이 돈 봉투 뿌리는 거, 이정근이 돈 봉투 뿌리는 거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이래도 지금 그 사람들은 징계할 생각도 사실관계 조사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걸 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저쪽에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이쪽에는 지새끼 잡아먹으려고 이 난리로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원, 태영호가 이재명이나 김남국이 그 다음 송영길이 이런 것처럼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아직도 그거 안 하고 있는데 왜 국민의힘은 지금 이 난리를 지게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문제가 있는가, 그것도 얘기해요. 지금 어제 저녁에 그 결정이 났지만은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더 심하게 얘기되고 있잖아요. 너무 심하다. 1년이래 뭐고 그보다 더한 이준석이도 이보다 형량이 작았는데, 그러면 이준석이보다 이 사람들이 더 나쁘단 말이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징계 양형 받고도 반성하는 것도 그 뒤 이후에 반성하는 것도 그래도 순순하지 않나. 그래도 당을 위하고 그래도 대통령실을 걱정하고 있잖아. 이준석이하고 다른데도 이렇게 과대하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지금 태영호 3개월 또 좀 과하지만은 김재원은 지금 재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 거예요.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은 지금 이 사람들하고의 형평성을 어떻게 얘기할 건가. 지금 해당 행위, 내부 총질, 차후간에 당에 도움이 되지, 이 사람들은 물론 도움이 되라고 얘기한 거지만은 지금 민주당에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있는데도 지금 윤리위에 제소해서 벌을 주는데 그 양형을 맞춰봐가지고 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제 저 김남국이라 한번 봅시다. 김남국이의 코인 의혹은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0억 원어치가 있었다. 또 이것도 아니다. 지금 김남국의 은행이 그 차명 계좌에서 그 코인 계좌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더 드러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뭔가 하면은 코인을 소위 김치 코인은 신뢰도가 아주 낮은 거거든요. 알트코인. 이거를 60억을 샀다 아니다 20억이 더 있다 뭐 지금 이래 해가지고 아주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그런 품위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말이 오고 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코인이 상장도 되기 전에 김남국이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정말인지 참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참 이게 이렇다 그러면은 이거 그러면 뭐 공짜로 받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것들은 모두 제외하고 김남국이 어떻게 해서 이 코인을 갖게 되었으며 이 처음에 아주 당초에 처음에 코인을 만질 때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리고 중간에 일로 팔았는데 이 팔았는 돈이 어디로 무엇을 하는데 썼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 사람은 이걸 얘기 안 하고 지금 자꾸 동문서답만 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또 다른 게 자기 스스로 다른 걸 또 알려 주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 돈 계산도 잘 못하는 것 같아. 돈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런지 뭐 양말 떨어진 거 신고 라면만 먹던 사람이 이제 뭐 밥술이나 먹으니까 정신이
들어가지고 뭐 너무 과식을 했나. 자기 돈 계산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남국이 자신의 재산 거의 몰빵, 이 몰빵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게 주식이라든가 무슨 어떤 투자도 계란은 나누어서 담으라 그랬는데 몰빵한다는 거는 그런 100%의 확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김남국이 의심을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위험한 김치코인에다가 60억이다 100원이 넘는다 100억이 넘는다 그러면 이게 돈이 많은 거예요. 아, 라면면 매일 먹던 사람이 100억이라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 돈을 이런 김치코인에다가 몰빵할 수 있다 그런 거는 참 이게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의문점으로는 상장되기도 전에 이 코인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이 코인을 누구로부터 받았는 건가? 아니면은 굉장히 싼 가격에 받았는가? 아니면은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지금은 10원인데 이게 몇천원 몇만원까지 갈 수 있는 코인이다 하는 이런 정보, 이게 즉 말하면 이제 내부 정조가 있었는 게 아니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받거나 싼 가격에 샀거나 아니면은 상장도 되기 전에 내부 정보를 갖고 구매를 했거나 이런 세 가지 정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거를 이실직고를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찰에 가가지고 조사를 받아봐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는데 말을 안 하잖아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코인을 도대체 얼마만큼 샀는지 이것도 지금 확정을 지우지 못하는 거예요. 확정을. 재산을 코인 해가지고 이제 현금화를 했으면은 현금화는 얼마를 했고 현금화 해가지는 것 중에서도 코인을 샀는 거는 얼마고, 또 이게 또 이 사람은 이해 충돌을 유발하고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네 법 제정을 하는데 가담을 했나 안 했나, 이 문제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신뢰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는 거기에 저쪽에 도장은 찍었는데 투표는 안 했다 이래놓고는 또 투표도 했더라고. 의결에 또 거수도 했어. 국회에서 법 제정하는 이해 충돌도 일어나고 있는데, 이재명 당시에 대선 후보 캠프에서 자신이 사놓은 캠프를 가지고 이 코인을 가지고 또 어떻게 장난질을 쳤는지 몰라.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는 밝혀지지가 않아. 이 사람은 지금 누구도 겁내지 않아요. 민주당에 누가 말낼 수도 없고 안 돼. 이 사람은 검찰 앞에 갖다 놓고 조사를 해야 돼. 그래야 뭐 바른 말을 하고, 검찰이 이렇게 저렇게 앞뒤를 맞추면은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 지금 발표를 믿어서 가지고는 죽도 밥도 안 된다. 그런데 지난해에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 이제까지 보도에는 한 번 그 압수수색을 했다 그랬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지금 그것도 보니까 2번이나 했는 걸 2번 다 기각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꼭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그 자금의 흐름을 봐야 되겠다 하고 3번째 구속영장이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이게 빨리 구속영장 쳐가지고 빨리빨리 해결해야지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워 되겠어요. 김남국이 정치자금으로 이거 하고 있는 게 이게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김남국의 자금을 추적하기 위해서 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 같은데, 영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참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은 대단히 관심을 크게 갖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기각이 된다 그러면은 이건 참 문제가 큰 건데, 이번에는 기각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그리고 그 영장이 2번이나 영장을 기각시킨 판사 이야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라임 사태라고 있어요. 이것도 사기 사건인데, 라임 사건에서의 김봉현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부장판사예요. 그때 그 판사를 했다 이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참 궁금한 사람이야. 이 부장판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래 놓으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여론에 밀리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 이재명이 이제 거의 진상조사
생각도 못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진상조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진상조사를 하겠다. 김남국에 대해서 이 코인을 모두 지금 갖고 있는 코인을 모두 팔아라 하고 있지만은 김남국이가 쉽게 말을 들을 사람도 아니고 똥 끼고 앉았네, 쇼하고 앉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이재명이 지금 이 김남국을 지금 뭐 어떻게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김남국이 들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한 이재명과 김남국은 일체 거의 한 몸이나 마찬가지잖아. 김남국은 이재명의 키즈잖아요. 키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에 씨알도 맥히지도 안하고 참 이상한 거야. 이재명 자신의 비리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것 때문에 또 영이 안 서는 거야. 명령이 안 서. 지금 이재명은 누구에게 그 김남국이나 송영길이 그 누구에게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말이 맥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김남국 그 코인 게이트, 이제는 게이트라고 불러야 되겠어. 게이트도 마찬가지고 송영길이도 마찬가지고 안 돼. 통제가 안 돼. 이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벌이고 있는 아주 추잡한 돈으로 비롯되고 있는 돈똥 게이트의 지금 장면들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데 참 이게 민주당의 지금 한계인 것 같아요. 이 민주당은 어쩌면은 공중분해될 것 같기도 해. 지금 뭐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 단골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 삼지대에 지금 전을 피놓고 오너라 하고 그거 한번 해보려 그랬는지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재명이 어제 또 홍준표를 만나고 나서 문재인도 만났는데, 문재인은 만나고 나서 뭐 우리 단합하자 뭐 이러면서 지금 사실 문재인도 사실은 뭐 그렇게 편하게 지내지는 못할 거예요. 자기도 검찰이 부를까 안 부를까, 말은 뭐 나를 왜 불러 이래 하지만은 부를까 안 부를까 자기는 판단하고 있을 거야. 홍준표도 만나서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고 이재명이 둘이서 뭐 히덕거렸는데, 이 와중에도 홍준표가 점잖지 못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모른다. 그래도 자기는 대구시장이고 윤석열은 대통령인데, 아무리 후배지만은 후배가 대통령이면은 대통령에 대한 예가 있어야지. 자꾸 이러니까 홍준표는 말을 좀 할 때는 너무 경하고 경해 가벼워. 그래서 안 돼. 이게 대통령이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어. 1년 동안의 정치 그만하면 잘했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다 그래도 이 이상 더 하지는 못했을 거야. 이보다 못했지만 못했지. 그래 놓고는 지금의 현 상황을,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을 알면서도 협치를 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까지 홍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점잖지 못하다 이 말이야.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난 것은 문재인과 공천을 앞두고 야합을 하는 거죠. 그래도 저끼리 또 배석자 없는 대화했을 거 아니야. 그래 하면은 뭐 몇 명이면 되겠습니까? 뭐 얘기했겠지. 그런 얘기는 시기가 아마 일찍겠지. 그렇지만은 뭐 이재명이 언제 지금 재판이 지금 시작됐기 때문에 이재명으로 봐서는 말은 안 해도 또 불안불안한 세월이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문재인의 도움 없이는 이재명이도 리더십이 서지도 안하고 명령이 서지도 않고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문재인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문재인 파들이 완전히 갑자기 등을 돌린다 그러면은 그렇게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천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국민의힘 쪽에 봤을 때는 야합으로 보인다. 이제 다음 달에는 이낙연도 들어오고 이래 하면은 이재명이 지금 자꾸 자리가 협소해져요.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가 들어와가지고 또 전에 박원거이보다는 덜 만만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재명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서로가 공천권을 주장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공천권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민주당이 공천 기준도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이라든가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할 일 못할 일 마구 해적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1심, 2심 재판이 재판을 받고 있더라도 공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대법원 판결만 안 났다 그러면은 재판이 계류 중이면은 국회의원 출마할 수 있다는 그런 공천 룰이에요. 이재명이 지금 이래 하는 거는 조국인데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조국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뭐 여기에 대한 배려인지, 이런 또 참 이런 공천 룰도 누더기 공천 룰이 자꾸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공천 기준이 바뀌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때그때마다 기본에 따라서 이래 하는 거는 결국은 그렇게 좋은 그런 행태는 아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169석 제일 큰 야당이 할 수 있는 쥐떡머리는 아니다. 이 공당임을 포기하고 이재명의 사당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정당의 기능은 상실해 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김남국이 터져가지고 지금 돈봉투하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하고만 해도 민주당은 힘에 겨워 죽겠고 내년 4월 11일 선거를 어떻게 치룰 건가 애쓰고 있는데, 김남국이까지 터져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지고 있으니까 지금 꼬라지가 좋은 거지요. 김남국이 봐가지고는 이렇게 싸게 사고 이렇게 많이 빨리 오르고 이런 거 어떻게, 이거 만약에 수사가 들어가고 김남국이 조사를 받는다 그러면은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 같기도 해요. 이런 거 하면은 국민의힘에는 자그마한 말 실수를 가지고 죄는 너무 큰 죄를 덮어 써놔 가지고 지금 이게 황정근 그 윤리위원장도 지금 말을 많이 들어요.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경북 예천 사람으로서 경북에는 지금 선거권이 군의가 대구로 편입됨으로 해가지고 지금 어차피 경북은 조정이 되기로 돼 있는데, 이 황정근 그 윤리위원장이 예천 사람인데, 이 예천이 의성 쪽으로 붙는다 그러면은 의성이 김재원 지역구예요. 그러면은 정적 김재원을 눌리는 게 아닌가, 족쇄를 채우는 게 아닌가 하는, 이 영주에는 그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지금 이 죄를 이렇게 크게 묻는 거 아닌가, 이렇게 지금 김재원 지지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재심을 요구해 가지고 뭐 6개월이나 9개월이나 이 정도 받으면서 공천이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공천의 자격은 줘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이 주변 사람들의 얘기고, 지금 1년으로 해가지고 공천을 신청할 자격도 박탈시키는 거는, 이거는 지금 황정근 위원장의 그런 바램도 희망도 여기에 섞여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봉투 게이트도 그렇지만은 국민의힘의 이 징계 문제도 이게 이렇게 처리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나 이런 사람들인데 반발이 많아요. 지금 반발이 많아요. 이 두 사람이 했는 말들이, 황정근 위원장은 어제 뭐 공정성, 객관성을 얘기하는데, 공정성, 객관성 얘기해봐도 김재원이라든가 이 사람들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그 정도 얘기는 김기현이도 단상 위에 올라가서 정강원 목사하고 같이 얘기했고, 홍준표도 우리 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줘가지고 고맙다고 정강원 목사하고 같이 악수하고 고마움 표시하고 했어요. 뭐 5.18이나 이런 것들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 이런 거 가지고 그래 하면 안 돼. 그래 되면은 이게 김기현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지 윤리위원장의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는지 이거는 몰라. 이건 죄를 자관 윤리위원회의 징계는 너무 심하다 하는 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여론이에요. 이 여론도 무시 못해. 이래 해가지고 만약에 이래 해가지고 만약에 지금 황정근 위원장이 뭐 이쪽으로 오든지 예천을 가든지 그래 한다 그러면은 자기가 공천을 받기 위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이런 1년이라는 당원권 정지라는 그런 큰 올무를 덮어 씌웠다 이러면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 이진복 정무수석이 개입돼 있는데, 이진복 수석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이 아니라 소리를 누가 고지 곧대로 듣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바짝 벼르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윤석열 정부 정권이 끝났어도 그때까지도 공소시효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불안한 불씨, 아주 나쁜 불씨 하나는 지금 잿불에다 묻어놓은 것밖에 안 돼요. 꺼진 게 아니야 지금. 이진복 정무수석도 지금 이번에 이렇게 된다 그러는 거는 태영호 최고위원이 다음에 공천 심사라도 한번 받아보려고 그냥 낮은 자세로 빡빡 기니까 지금 이 정도로 내려왔는 거지. 지금 이 문제가 공천 지금 내일 신청하고 이럴 때 같으면은 태영호 의원이 절대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끝이 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할 말 다 해버린다 그러면은 어떤 말이 나올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말 조심해 가면서 지금 이 징계위원회가 징계했는 이 내용도 잘 봉합이 돼야 되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1년이라는 징계는, 당원권 정지는 너무 심하다.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약간의 3개월 6개월 정도의 경감은 있어야 된다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고, 태영호 김재원의 징계가 나고 나니까 홍준표도 지금 은근히 지금 국민의힘에 힘을 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이 사람들도 그냥 둬도 되느냐 이거야. 지금 모든 정황이라든가 모든 그런 파급 효과로 봐가지고는 김재원이나 태영호보다도 월등히 더 많은 이 사람들이 이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윤리위 법의 형평상도 맞지 않는다. 이래서 지금 이 사람들의 징계도 지금 자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홍준표, 유승민, 김종인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은 지금 징계 중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단칼에 끝을 내주는 게 맞지, 괜히 같이 가지도 안 하고 나중에 공천도 주지도 안 하고 이러면서 자꾸 끝까지 끌고 가는 거는 지도부에 그런 결단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보이니까 약해 보일 필요 없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재원, 태영호를 징계했듯이 홍준표, 유승민, 김종인 이런 사람들도 형평에 맞게 징계를 하고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나가는 것이 국민의힘이 더 선명한 여당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그런 여론들을 오늘 짚어보면서 논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